자, 그 다음에 스위프트에서는 특이하게 이제 아까는 XY 이렇게 있었는데요. 좀 전에는 XY 이렇게 있고 있었는데 여긴 지금 XY가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에 X랑 Y 앞 하나씩이 뭐가 더 있네요. 자, 일반적인 형식의 스위프트 함수들은 이렇게 콜론 자료형이 오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두 개까지 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개가 뭐 하는 역할이냐면 얘는 첫 번째 있는 이 검은 애들은요. 외부 매개 변수예요. 외부 매개 변수. 그 다음에 요 X 파랗게 되어 있는 애들은 내부 매개 변수입니다. 리턴형은 뭐 물론 당연히 같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두 번째로 쓰는 이 내부 매개 변수들은 이 함수 안에서 사용이 되는 애들이에요. 함수 안에서 x, y는. 자, 그리고 아까는 보면 add 함수를 호출할 때 이런 식으로 호출했잖아요. 아까 요 함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호출했는데 자, 이렇게 외부 매개 변수가 그 매개 변수 이름이 있으면요. 호출할 때 외부에서 호출하는 거죠. 그럴 때는 반드시 여기서 xy가 아니고 first, second 해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기 좀 달라지는 거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objectives의 영향 때문에 그런데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스위프트에서는 이렇게 매개 변수의 이름이 두 개가 올 수 있다. 앞에 거는 외부, 뒤에 거는 내부고, 뒤에 있는 애는 안쪽에서 쓴 애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애는 이렇게 호출할 때 사용하는 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앞에 페이지에 있던 소스를 다시 한번 볼까요? 얘는 지금 하나뿐이 없잖아요. 하나뿐이 없는 경우에는요. 외부 매개 변수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매개 변수명이 외부 매개 변수명까지 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굳이 얘기를 하자면 여기가 x가 있고 여기도 또 y가 있고 이런 식으로 두 개 있는 거예요. 지금 xx, yy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호출할 때도 이렇게 여기다 xx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사용할 때도 xy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스위프트에서는 왜 지저분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유를 이렇게 외부 내부 매개 변수를 거의 대부분 사용합니다. 이렇게 내부와 외부를 혼용해서 같이 겸해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자, 저번 학기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소스입니다. 역시 레포트예요. 실습. 자, 이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조금 더 변형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하지는 마세요. 자, add 함수 보면 이제 이렇게 지금 아까 내부 매개 변수만 있네요. 외부 매개 변수를 생략하면 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내부적으로 xy가 사용이 되고요. 호출할 때도 xy가 사용이 된다고 방금 얘기를 했었고 이때는 보면 여기 이제 외부 매개 변수, 내부 매개 변수 이렇게 다 있으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사용하지만 외부적으로 호출할 때는 이렇게 이런 걸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first, second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XY가 내부였죠. 외부에 아무것도 안 쓰면 이렇게 내부 같은 거를 쓴다고 했지만 언더스코어, 이거 언더스코어라고 합니다. 언더바라고 하면 안 돼요. 언더스코어를 쓰게 되면 자, 외부 매개 변수를 생략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있긴 있는데 생략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랑 좀 다릅니다. 얘는 X나 Y를 내부 외부 다 쓰겠다는 거고 얘는 외부에서는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C 언어나 다른 언어에서 하듯이 값만 넘겨주면 돼요. 값만. 자, 그런데 이게 뭐 다른 언어에서 다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스위프트에서는 결코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렇게 외부 매개 변수를 생략한다는 것은 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예제를 보면 이제 얘는 섞여 있네요. 지금 보면 첫 번째 인자는 외부 매개 변수를 생략하고 얘가 내부고요. 그 다음에 외부, 내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매개 변수명만 외부 매개 변수명만 생략하고 있고요. 그래서 호출하는 거 보면 이게 혼용해서 호출하네요. 자, 첫 번째 거는 그냥 이제 생략해도 되니까 그냥 12x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는 with 콜론 다음에 찍어주면 되겠고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제 x랑 y가 사용이 되는 거겠죠. 함수 안에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호출하는 방식의 차이가 되는데 이 지금 마지막 방법이 제일 좀 짜증나죠. 첫 번째 거만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외부 매개 변수를 쭉 쓰는 스타일인데 사실은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아이폰 앱 개발을 하다 보면 애플에서 만들어 놓은 대부분의 함수들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
외부 매개 변수는 언더스코어에서 생략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부터는 다 내부 외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스위프트 언어가 나오기 전에 내부가 다 오브젝티브-C 언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함수가. 일부는 지금도 남아있고요. 이제 그런 함수, 오브젝티브-C 언어의 함수 호출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브젝티브-C 함수 배우면 그때 좀 이해가 될 건데요. 자, 어쨌든 제일 짜증나는 방법이지만 이 방법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된다. 자, 레포트입니다. 이 소스 그대로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스위프트의 문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제 함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폰 앱 개발할 때 배운 거 기억나죠? 인터페이스 빌더의 액션 메소드가 되겠고, 뭐 여기 몰라도 됩니다. 여기 펑크부터 시작하고, 자, 외부 생략하고 내부, 이게 이제 데이터 자료형이에요. UI 데이트 피커라는 클래스의 자료형이고요. 여기 이제 이게 내부고 외부. 그러니까 내부는 여기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호출할 때는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제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외부 매개 변수는. 자, 피커뷰 함수를 보면 좀 전에도 보면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언어처럼 생각하면 이 피커뷰 함수가 지금 똑같은 게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 첫 번째 외부 매개 변수는 생략이 되어 있고요. 이게 내부 매개 변수 자료형. 이게 외부, 내부, 자료형. 그 다음에 이게 리턴형이네요. 자, 첫 번째 외부는 생략이 되어 있고 내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자료형이고요. 외부, 내부, 자료형. 외부, 내부, 자료형. 외부, 내부, 자료형. 이런 식이에요. 항상 보면. 그래서 첫 번째 것만 언더스코어를 생략을 하고요. 귀찮지만 이렇게 두 개가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나중에 얘기한다 그랬죠. 이게 리턴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애들은 여기 지금 두 번째 나오는 애들, 요거죠. 요거나 뷰나 이런 애들을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가지고 놀 때는 얘네들을 가지고 논다는 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number of component라는 예를 보면 여기는 이제 이상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가 생략이 안 돼. 매개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생략을 안 하고요. 얘가 외부, 얘가 내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외부, 생략, 내부, 그 다음에 얘는 외부, 내부가 되겠고요. 뭐 다 비슷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외부, 내부, 그 다음에 외부, 내부 생략이 되어 있고